일본어는 이제 다소 진부하게 느껴집니다. 최근에는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오코라고 합니다. 도쿄의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대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저와 제 주변 친구들은 요즘 한글에 깊이 매료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대한 애정으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일상생활에서도 한국어를 훨씬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어보다 한국어를 더 선호하게 된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한글이 주는 재미와 표현의 용이성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한국어는 그저 수많은 외국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하고 보니 이미 많은 친구가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소통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놀라웠지만 저 또한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합류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한국어는 저의 일상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흥미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저 자신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아마 제 주변의 친구들 역시 비슷한 이유로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요즘 들어 일본어보다 한글을 사용하는 빈도가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일본어보다 한글이 더 재미있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일본어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한글은 직관적이며 표현이 매우 자유로워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일본어를 배우는 것보다 한글을 배우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느껴지며 표현의 영역 또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에서도 비롯됩니다. 한국어를 학습하며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그 문화 속에서 경험한 자유로움이 저에게는 매우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어는 우리의 전통을 깊이 반영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 전통이 답답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한국어는 한류와 더불어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하며 우리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한글 열풍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현상입니다. 우리 세대는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할 때 단순히 외국어를 배운다는 느낌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 속에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활용함으로써 우리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그 언어에 담긴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깊이 이해하게 되자 그 매력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드라마나 K-팝 콘텐츠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고 우리는 이제 그 세계를 언어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어는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 많은 일본 학생들에게도 그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한국어와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의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본어가 과거만큼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한국어를 통해 더 큰 자유로움과 무한한 잠재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열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한글에 깊이 중독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어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순전히 K-팝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었고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명확히 알아듣고 싶었습니다. 초반에는 단순한 취미 활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어는 단순한 취미를 초월하여 제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양에 매료되었지만
점차 그 체계적인 구조와 실용적인 사용법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매우 용이한 언어입니다. 일본어와 비교하면 훨씬 더 간결하고 직관적입니다. 일본어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혼란을 느끼기 쉽고 때로는 암기하는 것이 매우 버겁습니다. 반면에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체계적으로 조합되어 있어 새로운 단어를 익힐 때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어는 문법 규칙이 명확하므로 기본적인 문법을 숙지하면 응용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일본어에 비해 문법이 복잡하지 않아 문장을 구성할 때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한글의 규칙성과 논리성의 매력을 느낀 이들이 상당수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시험 준비를 하거나 논문을 작성할 때 일본어보다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사고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논리적 사고를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글은 직관적이어서 한번 익히면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새로운 어휘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도 깊숙이 몰입하게 됩니다. K-팝으로 시작한 한국어 학습은 어느새 한국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심지어 한국의 사회적 문화까지 파고들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예능을 시청하며 한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이태원 클라스나 과 같은 드라마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가치관에 대해 배우기도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덕분에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어는 단순히 문화 콘텐츠를 이해하는 도구를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카페에 가거나 학교에서 대화를 나눌 때도 어느새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섞여 나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단어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아예 한국어로만 대화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깊이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어에 완전히 몰두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한국어를 학습하다 보면 한글의 독창성 또한 점점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일본어는 한자를 다량으로 사용하며 그 복잡성 속에서 혼란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에 반해 한글은 직관적이고 간결하여 복잡한 설명 없이도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저는 한국어로 글을 쓸 때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표현을 구사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동안 일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섬세한 감정이나 사유를 한국어로는 더욱 쉽게 표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 중에는 저처럼 한글을 배우면서 새로운 감정적 영역을 느끼고 창의성을 더욱 발휘할 수 있게 된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한국어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깊이가 다르다고 자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에서는 사랑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한국어에서는 그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작은 차이점들이 모여 한국어를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철학까지도 느껴지게 됩니다. 한글의 창제 배경을 공부하며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한자를 익히지 못했던 백성들이 배울 수 있도록 만든 한글이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문자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이처럼 한글의 역사적, 철학적 배경을 알게 되면서 더욱더 그 가치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 기술을 습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언어가 품고 있는 문화, 철학, 그리고 가치관을 함께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 스스로도 더 자유로워지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동기는 단순한 K-팝과 드라마였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제 일상의 핵심이 되었으며 저는 그 언어 속에서 더욱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에 완전히 심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한 학기 전 우연히 발생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우리 학교 동아리 모임이 있던 날이었고 모임을 마친 후 친구들과 함께 카페를 찾았습니다. 평소처럼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갑자기 제 친구 에리카가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한국 드라마를 재생하며 "이 장면 정말 대단해. 반드시 봐야 해."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드라마 속 대사를 흉내내며 "이걸 한국어로 말하면 정말 멋있어. 봐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에리카와 함께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드라마는 바로 사랑의 불시착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K-팝에만 몰두해 있었고 드라마는 거의 시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랑의 불시착기에 등장하는 달콤하고 감미로운 한국어 대사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일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그 미묘하고 섬세한 감정들이 한국어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드라마 속 대사를 따라하며 친구들과 장난처럼 한국어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장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한국어로 농담을 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게 따라하던 한국어가 이제는 저와 친구들의 일상 언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어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특히 에리카는 한국어를 배운 이후 아예 한국어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어로는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 한국어가 내 마음을 더 잘 전달해 주는 것 같아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었을 때 저 또한 비슷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참으로 오묘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정의 미세한 차이를 표현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어에 깊이 빠져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끼리 한글로 대화를 나누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에리카가 갑자기 "나 오늘 기분 좀 우울해" 라고 한국어로 말하면 우리는 모두 그 감정에 공감하며 한국어로 위로해 주곤 했습니다. "괜찮아.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와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일본어로는 왠지 모르게 이러한 대화가 어색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한국어로는 감정을 훨씬 더 편안하고 솔직하게 나눌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어에 대한 우리의 애착이 커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한글을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시험을 준비할 때도 한국어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거나 서로 가르쳐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는 에피소드는 작년 겨울 우리 모두가 한국어로 대화하며 함께 공부했던 기억입니다. 당시 저는 시험 준비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에리카가 "우리 오늘은 한국어만 사용해서 공부해보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의외로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공부하다 보니 내용이 더 기억에 오래 남았고 스트레스도 덜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한국어로 대화하며 공부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 일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역들이 한국어에서는 더 쉽게 풀리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일본어는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때때로 그 복잡한 구조나 지나친 형식 때문에 솔직한 감정 표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어는 그러한 제한 없이 더욱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 전달이 가능합니다. 한국 드라마 속 대사들이 바로 이러한 매력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또한 한글의 간결성이 일상생활에서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어는 한자, 가타카나, 히라가나를 혼용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때로는 복잡하고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그 자체로 완벽하게 독립적이며 배우기도 쉽고 구조가 간단하여 사용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한글이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제 자신이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느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어를 통해 더 많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동안 일본어로는 솔직하게 나눌 수 없었던 심도 깊은 대화들이 한국어를 통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일본어 대신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더 편안해졌고 즐거워졌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글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아주 깊은 수준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에 푹 빠져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던 순간에 직면한 위기는 우리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이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봄학기 중간고사가 임박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에리카, 미나미, 그리고 사키와 함께 도서관에서 학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우리는 평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어로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에는 주요 개념을 일본어로 정리하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방식이었지만 그날은 아예 모든 학습 자료를 한국어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한국어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미묘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어로 대화하는 데는 익숙해졌다고는 해도 학술적인 용어나 복잡한 개념을 한국어로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결국 점점 대화가 어색해지고 각자 다시 일본어로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그때부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나미가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나미는 차분한 성격이라 항상 미소 지으며 참고 넘어가는 편이었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지면서 그녀 역시 심리적인 부담이 매우 컸던 것 같았습니다. 공부가 지속될수록 미나미의 안색은 점점 어두워졌고 마침내 그녀는 한국어 교재를 던지며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난 못하겠어. 한국어로는 도저히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어. 그 순간 도서관은 정적에 잠겼고 우리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모두 경악했습니다. 평소에 얌전하고 조용한 미나미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화를 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키가 조심스럽게 왜 그래? 천천히 해도 괜찮아.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위로했지만 미나미는 고개를 저으며 답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나미는 그동안 한글의 매력을 느끼면서도 자신이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계속해서 안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즐겁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미나미에게는 그것이 심각한 압박감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미나미는 모두 나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서 따라가기가 버거워 라고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어 학습이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요. 각자가 다른 속도와 학습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는 본질적인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 또한 한 가지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어가 우리에게 엄청난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지만 그것이 때로는 무거운 책임감이나 압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한국어 학습에 조금 더 유연하고 개인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미나미도 더 이상 자신을 몰아쓰지 않고 천천히 한국어를 익히기로 했고, 우리는 그녀를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국어에 대한 초기 열정을 회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시험 준비 방식도 훨씬 더 균형 잡힌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어는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매력으로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의 학습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익혀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친구들끼리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어는 더 이상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한국어는 서로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고, 한국어에 대한 애정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경험했던 즐거움과 어려움은 모두 우리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도 한국어를 계속 학습하며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국어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렸으며,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후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한글과 한국어에 내재된 매력을 하나씩 음미하며 학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도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한글의 깊은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이 뜨거운 열정을 이어나가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어는 우리에게 단순한 언어를 초월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핵심 열쇠가 되었습니다. 한글에 깊이 중독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멋진 세계를 만나게 될지 매우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게 된 특별한 계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은 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